김종인 위원장이 또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설날 그 연휴 때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몇 번 이제 그 얘기를 하셨다가 한동안은 한 몇 주 동안은 또 뭐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좀 픽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부터 비슷한 말씀하셨고 네. 그 설날 연휴 때도 한동훈 대표가 찾아뵀잖아요. 네네. 그때의 만남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김종인 위원장이 뭐 똑같은 말씀이고 음. 이제 더 확실한 표현이 나왔네. 한동훈 어. 능가할 인물이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뭐 유일한 지금 이제 뭐 대권 후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한동훈을 능가할 인물이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이 개인에 충성하지 않고 나라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야말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계엄은 안 된다라는 용기를 낸 것이다. 너무 맞는 말인데요. 그렇죠. 네. 저 말씀 이상 더 확실하게 네네. 못 박는 말씀이 없겠죠.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네. 게 이제 저희 또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그 얘긴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동훈 대표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꾸로 좀 배신자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말이란 게 돌고 도는 건데. 네네. 윤 대통령 글쎄요. 윤 대통령이 그때 떴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떴던 네.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인데 네네. 이게 또 역으로 돌아오네요. 한동훈 대표로. 이따가 저희가 또 지지율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더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요? 좀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4명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좀 팍 치고 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런 어떤 좀 강함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해봐요. 한동훈 대표가 결론은 대중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찬성했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 중에 탄핵이 그러면은 돼? 안 돼?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보류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갤럽 조사 기준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갤럽 기준으로 보는데 네네. 지난주 금요일 최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의견 유보, 나는 지지 후보 없어 또는 나는 몰라 하는 게 37%예요. 네. 그럼 그분들이 뭘 기다리고 있을까? 탄핵은 뭐 안 돼. 네네. 대통령 복귀해. 이런 분들은 아마 의사표시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탄핵이 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기다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변인 말씀은 아무래도 좀 탄핵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좀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네. 한동훈의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또 오해하시지 마세요. 네. 탄핵이 인용이 되면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직무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그렇죠. 계엄을 그렇죠. 한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탄핵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자리에 못 머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대표의 판단이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37%라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석해요. 하고 있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3명의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김문수 장관만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은 가정입니다만 인용이 되고 나면은 답변을 유보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럼 한동훈 대표 얘기가 맞네라고 다시 이제 좀 모이게 된다라는 그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딱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 극우 세력 강경 지지층에 대해 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라파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요, 그렇죠? 유럽을 구라파라고 하죠.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요로빠라고 있죠. 저는 거의 뭐 평생 살면서 처음 실제로 들어본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조금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그러니까 요로빠라고 쓰고 요로빠. 그걸 이제 한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로 불랑국이라고 쓰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구라파라고 이제 써서 구라파. 가차라고 그러죠. 한자 말로 음역하는 거.
뭐 네네. 예. 아는 체 좀 했습니다. 아, 네네네. 구라파. 네, 그래서 구라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라가 아니고요. 네, 구라가 아니라 네. 구라파에서 나타나는 극우 현상과는 대한민국의 형태가 전혀 다르다. 구라파에서 나타나는 극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민자가 많이 와서 이민자가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생각으로 극우 정당이 최근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우리나라는 극우 세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좀 극우화가 되고 있고 국수주의적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그런 세력들이 뭔가 좀 주류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안 그렇다라는 얘기네요.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지금 지적입니다. 다르죠. 다른 얘기고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극우라는 말을 쓰려면 네네.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저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아직 이민 관련해서 큰 충돌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글쎄 사회 현상으로 막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선 큰 그건 없는 것 그다음에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특징 국수주의인데 네네. 그것까지 나오는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강경 보수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강경하게 의견을 표시하는 분들을 자꾸만 극우라고 좌파에서는 극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파시즘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체주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최근에 나타난 그 광장의 좀 극성 지지층은 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 불쌍하다 이게 사실 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죠. 이 대통령을 옛날에 왕처럼 조선 시대 이 주상 전하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 막 국모, 국부 이런 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뭐 영부인을 국모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왕을 어떻게 중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네. 뭐 이런 인식이 윤 대통령에게 투사대에서 지지율도 막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뭐 탁 정색하고서 우리가 무슨 왕을 뽑았냐, 5년짜리 왕이었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국가 원수 지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그 아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인식이 있다. 예,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 무슨 대통령이라든지 뭐 국가 원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보다 조금 다른 우리나라 감정.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훨씬 더 각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대통령에 나오는 대해서. 근데 그거를 극으로 몰 수 있느냐? 음. 그는 다른 얘기. 그렇죠. 그냥 극성이죠. 그렇죠. 네, 그냥 극성 지지층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극우들이 길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마치 그게 대세로 작용할 것처럼 생각되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형태의 정당을 이끌어서는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또 선을 그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딱 아까 전에 이제 또 윤희석 대변인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뭐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맞는 그런 뭐 행보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약간 좀 선을 두는 느낌이던데요. 선을 긋죠. 네. 그건 지도부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중심 잘 잡고 계시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네.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술이 다 부르트고 막 권영수 위원장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가 기사에 나왔는데 네네. 뭐 문자 뭐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그렇죠. 왜 국민의힘에서 세게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지 않느냐? 당신들은 왜 장애 집회 안 나가냐? 왜 힘을 안 보태주느냐? 네. 그런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그 목소리가 당연히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주도한 헌재는 82명이 서명한 탄원서에도 이름 안 올리고 또 장애 집회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은 그래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할 거 안 할 걸 구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야, 나경원 의원은 정말 적극적으로 윤상현 의원이랑 같이 지금 이제 저쪽의 편에 광장의 편에 지금 서 있는 상태인데 근데 어떻게 된 게 여론조사에는 아예 거론조차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웃긴 게 갤럽 조사 같은 거는 객관식이 아니고요. 네네. 차기 지도자로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입니까? 뭐 머리에 떠올려야 돼. 말을 해야 돼 자기가. 이렇게 번호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누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답을 해야 돼. 없으면 없는 거예요. 어. 거기 안 나타나면 없는 거지 뭐.